예, 안녕하세요. 구글 리트 언어이해 커리큘럼에서 또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게 된 손연우입니다. 요번에 또 새 책이 예쁘게 하나 나와가지고요. 여기에 부종하는, 그러니까 종속되는 강의를 하나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교재가 주고요. 강의가 부종합니다.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있으신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시라고 이렇게 찍는 거고요. 강의만 들으셔도 이제 소용이 없고, 또 교재만 있을 때는 교재만으로 이제 독학이 되시게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손필기라든지 수험적 독해를 할 때 어떤 흔적을 남기는가, 어떤 사고 과정을 순서대로 거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담으려고 했다가 이제 원고가 터져서 출판사에서 이거 빼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문장 주고 그 한 문장에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사고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를 한 3-4지문 정도만 앞에 보여주는 걸로 일단 오늘 시작을 했었는데요. 책으로 표현하기 과한 거죠. 영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책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내용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2099 리트 언어의 기본서 여기죠. 요거만으로도 충분히 어떠한 효과를 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충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박영사에서 3월 1일 지금 예약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찍는 게 2026년 구정인데, 설날인데 예약 구매를 이미 하실 수 있고요. 3월 1일부터 이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간 지문은 총 30개고 문제는 99니까요. 99문제로 이렇게 딱 맞춰놨는데 그렇게 분량이 부담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기 중에 틈틈이 중간고사 전까지만이라도 빠르게 한번 끝내보시는 건 어떤가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도 넣어놓지 않았어요. 그냥 2099의 어원이 저희가 생각하기로 요거 풀면은 20개까지는 맞게 해드려야겠다, 학생분들. 요 다음에 나올 2599 같은 경우에는 25개 까지는 거의 만점이잖아요. 사실 25개면 26 정도 받으면 이제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25개 맞을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자. 1599 이거 15개 맞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처음에 이제 대학 입학하고 성균관대학교 이제 리트 관련해서 좀 긴밀한 학과에 처음 진학을 했었는데 거기서 리트 처음 풀었을 때 아주 암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2학년, 3학년 리트 한번 찍먹 해보겠다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나 수능 국어 기억 안 나, 나 수능 국어 2, 3등급이었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책은 또 1599 해서 컨셉을 잡은 거라, 2099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막 킬러 지문 이런 걸 해설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본기가 되는 것, 그러니까 언어이해가 그렇게 팍 늘지는 않습니다. 추리논증은 유형 공부를 하면 팍 늘고 거기서 멈추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기출 돌리면서 헛발질하는 것 같다 하는데 점점 늘고 있어요. 언어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지 판단 연습하시면은 정답률이 확 늘어요. 추리논증처럼, 유형 공부했을 때처럼 선지 판단 팍 늘었다가 이제 지문 공부하면서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좀 헛발질하는 기분이 드실 텐데, 백조가 이렇게 우아하게 헤엄치기 위해서 밑에서 이렇게 파닥파닥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공부 다 잘하셨고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서 2099는 그것에 뒷받침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기본기가 되는 수험 태도들, 그러니까 굳이 제 방법을 따르지 않으시더라도 수험 방향성 같은 것도 좀 담아내려고 노력을 한 저희 언어이해 커리큘럼의 핵심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호는 심화, 1호는 기초, 그다음에 문학은 유형서, 이렇게 해서 총 4권 나오고 별도로 이제 기출 해설서인 기출백서 이렇게 해서 나왔죠. 기출백서는 이렇게 해서 5권이 언어이해 커리큘럼이다. 추리논증 팀은 이제 추리논증 가서 들으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예쁘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예쁘게 뽑아주신 박영사 편집자분께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실명은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어서 못 밝히지만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설날이 껴서 인쇄소가 쉬는 바람에 저는 이렇게
편집자 그 교정용 원고 이거 급하게 스프링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쁘게 받아보셨겠죠, 그죠? 교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씨, 프롤로그부터 시작하네요. 목차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목차를 안 넣어놨어요, PPT에. 자, 이렇게 두 권이 있습니다. 이건 표지가 없지만요. 교정용 원고라서 원래 여기 위에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작게 써져 있어요. 속표지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여기 속표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두 권 있고요. 29,000원이나 해서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기본서에 30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넣어주는 시중 교재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그 300페이지라 하더라도 기출 문제 그냥 이렇게 드립다 박아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전달드리고 싶어 하는 부분이 수험적 독해에 있어서 어떻게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좀 흔적을 남기고 또 현실적으로 치환을 하고 빠르게 풀어내느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필기 책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나란히 펴놓고 비교하실 수 있게 두 권으로 일부러 만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단 가격이 조금 올라간 것도 있고요. 손필기에는 목차 잠깐 보시면 손필기의 목차와 또 본책의 목차가 서로 다릅니다. 네, 이렇게 나란히 겹쳐서 비교하실 수 있게 이렇게 왼쪽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데요. 손필기 목차예요, 이게. 손필기 목차 같은 경우에는 지문별로 목차가 있습니다. 지문 1부터 4, 그 다음에 지문 7 같은 경우에는 본책에 들어가 있어요. 본책에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고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풉니다 하는 개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본책에 넣었고요. 그 이후에 지문 5, 6, 8, 9부터 지문 30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강의 들으시기 전에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이제 요거 비교하면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대가 따로 있으신 분들은 앞에다가 손필기책 이렇게 올려놓고 비교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없으시다 그러면은 손필기책을 본책 밑에다가 빼서 이렇게 겹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비교를 쉽게 하실 수 있게, 그러니까 팔락팔락 넘겨가면서 비교하실 수 있게 좌우 페이지를 최대한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편집자분께서도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좋은 생각이라고 이렇게 또 전폭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편집을 해주셔서요. 다행히 이렇게 예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팔락거리면서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필기는 그래서 지문별 목차고요. 본책 목차를 잠깐 보시면 프롤로그, 챕터 1, 2, 3, 4, 5, 에필로그 이렇게 있습니다. 프롤로그, 에필로그는 뭐 뻔하잖아요. 그죠? 뭐 원래 책을 펴내면 맨 앞에 저자 서문을 넣어야 되거든요. 프롤로그로 가름했습니다. 왜 안 넣냐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프롤로그면 됐죠 뭐. 그래서 머릿말, 그 다음에 에필로그의 맺은 말, 챕터 1에서랑 프롤로그에서 이제 선지 판단 이런 거 다룹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씀을 보통은 이제 대학 특강이 스카이 돌고 또 저기 성균관대 가고 또 이화여대는 지금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화여대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화여대 가고가 아니라 이화여대 뭐 갈 뻔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학 특강에서 진행할 때는 순서를 지문 분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선지 치환을 갔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우리 수험적 독해에서의 현실적인 순서잖아요. 그죠? 지문 먼저 읽고 선지 풀지 누가 먼저 선지 읽고 이제 지문에서 발췌독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보통 그렇게 푸는 친구들 수능 성적이 어땠는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죠? 발췌독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문 먼저 읽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선지로 가는 방식을 썼으니까 대학 특강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 교재 같은 경우에서는 프롤로그랑 챕터 1에서 먼저 선지 판단 얘기를 드리더라. 왜냐하면 언어이해가 이제 지문 가지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체감도 잘 안 되고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내 성적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단 자극을 드려야 되니까 먼저 선지 끊기 연습이라는 걸 넣어서 단기간에 좀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만 쳐내도 두세 문제는 오르잖아요. 그죠? 솔직히 여러분들 다 뭐 집 리트 한번 풀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또는 전 학년도 리트 푸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7월까지 차분히 매년 연습해야 될
지문 읽기랑 지문 정리에 관해서 챕터 2, 3로 이제 기호를 말씀드리고 4, 5에서 이제 심층적인 이해랑 기억 같은 거, 패러프레이징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활용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강의는 아마 15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길면 한 16강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총 수강 시간은 15에서 16시간 정도 됩니다. 강의 가격도 괜찮은 편 아닌가요? 나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책까지 해서 대충 한 15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죠? 14만 원 되네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드렸고요. 왜냐하면 이 스튜디오 예약 비용도 있고 저도 바쁩니다. 힘듭니다. 아무튼 네,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았겠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7월까지 요 2099 그다음에 2599가 나올 것 같은데 2599 강의를 찍을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599까지 해서 이번 2026 같이 달려보시면 좋겠다. 2027 같이 달려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가 이제 1년이 지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 말씀도 드려야죠. 2028 대비하시는 2027년도에 여러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2026 설날에 찍었다고? 이거 강의 그럼 올해 들어도 되는 거 맞아? 하실 텐데 기본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출은 변하는데 기본기는 안 변합니다. 저는 요 리트 20 리트를 저희 커리큘럼의 아주 중심축으로 잡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수능, 비문학, 그 고득점자애들 대비하는 데도 쓰고 그다음에 언어 논리라든지 해서 저희 피셋이라든지 해서 여기 주변에 유사한 유형의 국어 독해력 묻는 그런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좀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이 아주 기본인 거죠. 그래서 이 교재는 아마 저기 2027 새 기출이 또 리트 새 기출이 나오고 또 외부 지문 그러니까 수능이나 아니면 다른 고사들 어려운 고시들 중에서 언어 이해 지문으로 쓸만한 것들이 나오면 그것은 보충 자료로 만들어서 추가 강의를 업로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찍고 있는 이 강의들이 뭐 내용이 수정된다거나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용 크게 변하는 거 보고 싶으시면 저기 옆에 제가 이미 찍어 놓은 기출백서 강의 보시고요. 그건 뭐 매년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해력 태도의 기본, 공부의 기본 같은 걸 다룰 예정이니까 그냥 들어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책도 그래서 아마 개정 예정이 없습니다. 이거 최신 기출은 넣을 수 있겠죠. 최신 기출 중에 적당히 어려운 것들은 이제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한두 강 정도 추가 보강 강의를 찍어서 강의 분량을 늘려나가는 거지 이 책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목차랑 강의 교재 관련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중에 색상도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이 원고 분홍색이잖아요. 이게 화면이 바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 색깔로 표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언어 이해는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법전협에서 공식 해설서 같은 거 나오잖아요. 유형서랑. 그때 언어 이해 계통들은 다 분홍색, 마젠타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추리논증은 초록색 계통입니다. 시안 계통이거든요. 약간 파란색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기출백서 낼 때 빨간색이랑 초록색으로 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로고, 이거 저희 인스타그램 공지 올라갈 때도 언어에 관련은 빨간색으로 내고요. 추리논증 관련은 초록색으로 내고 모의고사 관련은 민트로 내고 그다음에 그냥 공부법이라든지 후기 이런 거는 노란색으로 내거든요. 그걸 다 정해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빨간색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기출백서가 사신 분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서 보시면 분홍색, 마젠타색이 가깝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지도 마젠타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지금 PPT랑 제가 들고 있는 이 스프링 제본 요거는 저자 교정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출력이 될 때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이 색 그대로 나오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설날이 껴 있어가지고 아무튼 만약에 이 색깔이다 그러면은 얘가 또 헛소리 하는구나 미리
미리 혹시 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아 예쁘게 잘 나와줬구나 이렇게 이거는 저자용 원고 갖다가 만든 거구나 이렇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롤로그 보겠습니다. 이것도 새 불이 이렇게 흉내 내려고 했는데요. 네, 컨셉이 전반적으로 99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로 이렇게 통일을 했거든요. 디자인. 2099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문제 이상 맞히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1번 글을 정확하게 읽고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번 선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실전적인 수험 방식은 이 1번에서 2번 절차로 넘어가는 거지만 이 책에서는 2번에서 1번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본책 6페이지 잠깐 가주세요. 잠깐 이 강의 일시정지 하시고 6페이지 풀고 이제 다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정지 하셨죠? 하고 풀고 오셨죠? 뭐 시간을 따로 재실 필요는 없는데요. 시간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우리 70분의 10지문이잖아요. 세 문항씩해서 30문항. 무조건 세 문항이 이제 한 세트로 나오잖아요. 개정이 돼서.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11지문 그 시간 관리하기도 힘들었잖아요. 35문제. 그래서 무조건 한 지문, 아이고. 이게 손이 인식이 되네요. 한 지문당 저는 6분 30초 이렇게 잡고 푸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푸실 거라면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지문 1에 있는 25년도 리트거든요. 흡혈귀와 포르피린증 관련 지문도 뒤에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8페이지 보시면 저는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는 5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지문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고요. 7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시면 문항 정답률도 나와 있습니다. 78%, 59%,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6분 30초로 하시고, 어려운 지문은 당연히 6분 30초를 넘겠죠. 어려운 지문, 이건 좀 어렵겠다,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학 지문이나 화학 지문을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수능 때부터 싫어했고요. 제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나왔는데 국어교육과 다니는 동안도 관련 제재 텍스트 나오면 되게 싫어했어요. 자신 없으니까요. 배경 지식도 얼마 없고. 차라리 생물이나 물리 이런 데는 제가 배경 지식이 있거든요. 이과 출신이라서. 근데 없잖아요. 그죠? 제가 화투를 안 했어요. 그래서 G2 화투를 안 했거든요. 물투 생투했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좀 꺼리게 되고 또 천천히 읽게 되고 이런 무의식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일단 시간은 쟀어요. 일단 7분은 목표로 적어서 하셔야 되고요.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8에서 10분까지도 저는 썼습니다. 괜찮습니다. 요거. 대신에 쉬운 지문에서 5분 컷을 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자신 있는 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교육과 졸업했으니까 문학 텍스트 지문 나오면 3분 컷 정도를 냅니다. 엄청 빠르죠. 근데 수능 문학도 사실 그렇거든요. 수능 문학에서 저는 항상 15분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내 지문,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내 지문 푸는데 보통 15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어려우면, 그러니까 뭐 볼드체 안 쳐줬는데 이제 찾으라 그러면, 발췌독하라 그러면 20분이 당연히 걸리겠지만 인간이니까요. 보통 그렇게 걸리는 편입니다. 그거 노하우 담아서 이제 문학국어 쓰려는 거고요. 강의하려는 거고요. 변론으로 하고, 어쨌거나 자신 있는 주제가 여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학부 나오셨으면, 저는 경제는 자신 없어서 8에서 10분 잡지만 여러분들은 5분 만에 이거 배경지식 컷 해서 푸실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옆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괜히 기죽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가 자신 있고 배경지식 많은 부분은 배경지식 그 공부를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문학 전공했는데 왜 문학 공부를 합니까? 문학 비평 전공했는데 왜 문학 비평 전공 그 교양서를 읽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읽어야 될 책은 경제학, 그 다음에 화학 다룬 건데, 아주 행복하게도 화학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좀 나와가지고 당황하고 있기는 한데, 화학 지문 뭐 해봤자 몰? 뭐 이런 거 화원 수준 정도로 하면 되거든요. 그죠? 다음에 경제학
제 경제학 지식은 맨큐 한번 쫙 완독한 게 다입니다. 그냥 읽지는 않고 저기 교양 들었지만요. 어쨌거나 그럼 그 정도 교양 신청해서 졸업하시기 전에 한번 학점도 챙길 겸 들어보시라 하는 게 훨씬 맞는 것 같네요. 이 얘기도 드리고 그 얘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양 얘기하니까 또 자꾸 이렇게 드릴 말씀이 많아요. 이 책에 담지 못한 말들인데 아직 졸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남은 교양 학점이라든가 이런 거 채우셔야 되잖아요. 만약 교양 학점 채우실 게 있으면 학점을 A뿔 받기 위해서 A뿔로 막 희석을 해야겠다. 별 소용 없습니다. A뿔 몇 개 받아봤자 그 0.01점 오르나요? 살짝 오르겠죠, 그렇죠? 0.012점? 그거보다 리트 한 문제 더 맞는 게 훨씬 효용이 큽니다. 그래서 학점 챙기는 건 2학기까지 좀 미뤄두시고 1학기 때는 최대한 학점 적게 신청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 나왔잖아요.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4, 5월쯤에 교생을 나갑니다. 서울대는 또 하필이면은 6주를 나가요. 그러니까 초등교생까지 저희는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나갔을 때 공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공부 못합니다. 바빠가지고 서류 쓸 것도 많고요. 애들도 봐야 되고요. 애들 이름 외우는 게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학사에 다 고려를 하셔서 리트에 올인하시는 게 좋겠다. 학점 그렇게 노력해도 크게 입시에 영향 안 끼칩니다. 이제는. 그래서 리트에 올인을 하시고 지금 혹시 2, 3학년인데 이 강의 이거 듣고 계시면은 학점 챙기세요. 요거는 아주 여유롭게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강씩 들어서 15주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내내 들으세요. 그냥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경 지식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서 변론으로 또 얘기할 거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시간은 이 정도로 재고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재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런 거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 몇 초 걸렸는지 이 정도 써주시면은 나중에 이거 내가 어려워했던 지문이구나. 어떻게 정리했지? 또 손필기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서 손필기 본이랑 그렇게 예쁘진 않네. 어차피 이거 다 기출 문제니까요.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는 인터넷에 다 있잖아요. 사실 그 lit.uapply.com이었나요? 아무튼 거기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또는 저기 제가 알려드린 테스트 프린트였나요?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테스트 프린트.com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서 일단 못 쓰겠습니다만 시험지 출력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프링 재본된 실 사이즈 이제 그 기출 문제집 하나 구매를 또 하셔가지고 또 회독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여기 들어가 있는 손필기 해설지랑 기출백서 해설지랑 기출백서 강의랑 다 달라요. 그때그때 이제 어떻게 푸는가, 수험적으로 어떻게 일관된 원리가 있고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론으로 이제 해설지, 저희도 해설지를 내놨죠. 9급 기출백서. 법전역 공식 해설서가 있습니다. 가끔씩 불친절합니다. 논리가 막 튀거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이렇게 언급해도 되나요? M사 해설서도 있습니다. 다 좋은 책이에요. 셋 다 좋은 책인데 쓸모없다. 그걸 왜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뭐냐면 해설서를 사서 그냥 쭉 읽어보고 그러네 하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지 마세요. 해설서는 전부 읽어보는 게 아니라요. 일단 풀어놓고 내가 틀린 부분을 왜냐면 저희 시간 없잖아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죠? 시간이 있으시면 전부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어쨌거나 틀린 거 위주로 해서 그 문항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나 이거를 리트를 그래도 잘 푸는 사람, 잘 맞히는 사람이 썼을 거 아니에요. 이 해설진들은 어떻게 사고하고 있고 그럼 이거랑 법전역 공식 해설서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다른데 이게 달라도 괜찮은 건가? 또는 이거는 법전역이 좀 더 타당하다. 이건 법전역이 해설 쓰기 귀찮았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서 기출백서 만약에 구매하셨다면 그 책 같은 경우에는 문제편을 한번 푸시고 저기 갖다 버리고 이걸로 푸시고요. 회독은 해설편만 남겨서 계속 이렇게 비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교할 게 많죠, 그죠? 여기 손필기 책도 있고 그 기출백서 언어의 25학년도 이렇게 가면 이제 흡혈귀 포르필 인증 해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도 이렇게 비교하면 3자 대면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다. OT 1강이 활용법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많은 걸 말씀드리려다 보니
무료 강의로 이거는 공개를 할 거라서 이렇게까지 길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더 알려드리게 되네요. 아무튼 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 풀어보셨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지문 모두 읽고 30개 문제 70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독서 전략 및 선지 판단 전략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선지 판단 전략 먼저 보겠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시간은 5분에서 8에서 10분 진동해도 된다. 근데 평균적으로 6분 30초 컷에는 내도록 노력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 수험장에서 들어가면 6분 30초, 7분 생각하고 풀거든요, 맨날. 근데 유리한 거 먼저 자꾸 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학 지문 보면 전 제껴요. 마지막에 풀어야겠다 이러고 넘겨요. 왜냐하면 괜히 사기가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기세 탔을 때 딱 시작하자마자 1교시 땡 하면은 쫙 아는 거 풀고 마지막에 이제 경제학 머리 쌈에다가 땡 해서 이제 끝나야죠. 물론 경제학도 다 풀긴 합니다. 2호 리트랑 2용 리트 둘 다 저는 10분 이상 남았어요. 10분 이상 남았네요. OMR 마킹 안 한 상태로 10분 이상입니다. OMR 마킹 하고는 10분, 9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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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분 걸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남았었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5분짜리가 쌓이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시간 보시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그냥 6분 30초 딱 재시고 요 안에는 풀겠다라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게 나중에 수험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불러오실 겁니다. 그러면 페이지 9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1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바꾸어 읽었습니다 해서 지문 정리 방식에 따라 정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관련해서 챕터 2부터 2, 3, 4, 5에서 다 설명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눈으로 한번 보고 뭐 이 정도는 볼 수 있겠네요. 여기 포르필 인증 한 덩어리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철그룹 관련한 청크 하나 나오고 여기에 선천성 조혈기성 포르필 인증 관련한 청크 하나 나왔고 마지막으로 혼합 포르필 인증 관련한 청크 하나 나왔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청크가 총 4개구나. 뭔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이렇게 네모로 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것도 예뻐 보이네요. 네모로 해야겠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거죠. 남 보고 흡수해서 1, 2, 3, 4 청크 이렇게 만들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문단이랑 비슷해 보이시기는 하겠지만 3, 4문단이랑 5, 6문단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청크로 만든 거죠. 그죠? 청크 정리는 챕터 2에서 할 거니까 잠깐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10에서 11페이지 본책 잠깐 보겠습니다. 손필기는 없어요. 아직 손필기를 굳이 표시는 안 하셔도 되고 본책에서 10에서 11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이제 빈 문제 하나 뒀고요. 오른쪽에 제 필기 하나 뒀습니다.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요. 이제 뒤에서 이제 2강에서 설명을 사실 드릴 건데요. 잠깐 넘어가셔서 챕터 1의 페이지 16페이지 페이지 16페이지의 지문 2 잠깐 볼게요. 2강에 설명 드릴 건데 잠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쓴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1에서 3번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1에서 3번이 독서론이에요. 왜 내냐 이렇게 항의가 많은데 사실 독서론을 떼놓고 보면은 솔직히 평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모아서 읽어보면 비문학 못 푸는 친구한테 이렇게 좋은 지문들이 없어요. 어쨌거나 저도 배운 거 가지고 인지주의적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LLM 전공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LLM 어떻게 구성하고 이제 형태소 분석하고 뭐 이런 거 전공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석박이 아니니까 공부를 위주로 했다 했는데 우리 인간한테서 정확성, 유창성,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거, 그다음에 유창성은 빨리 푸는 거, 복잡성은 복잡한 거 해결하는 거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시험에서는 정확한 게 제일 우선이죠. 1등. 그 다음이 유창성이죠. 빨리 푸는 거. 왜냐면 저희 시간 없다니까요. 6분 30초 안에 이 어려운 지문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 6분 30초 10번 몰아치고 땡 하면 언어얘기 끝난다니까요.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밥 먹고 싶은데 저 언어얘기 끝나고 밥 먹고 싶어서 도시락 쓱 꺼냈다가 눈치 보여서 나왔거든요. 어쨌거나 2016 때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끊어서 사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선지 판단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시 10페이지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단순하게 만드느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끊고 나니까 평균 한 3, 4단어 정도로 끊습니다.
어디에 끊느냐? 접속조사에서도 끊고요. 문장 성분 단위로도 끊고요. 뭐 요 정도 끊는 것 같아요. 문장 성분 단위 뭐 그다음에 연결 어미 뭐 이 정도에서 끊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코프로프로피리노젠 1은 포르피린의 한 종류이다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코프로프로피리노젠 1 뒤에 끊습니다. 왜? 코프로프로피리노젠이 주제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미 구조를 보면은 맨 앞에 이제 토픽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멘트예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코프로프로피리노젠 1이라는 토픽을 제가 상기를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떠올렸죠? 아까 지문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셨잖아요. 그죠? 포르피린 중에 하나였죠. 그죠? 포르피린의 한 종류이다. 코멘트가 일치하죠? 그럼 맞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적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죠. 끊고 뒤에 동그라미. 미오글로빈과 시토크롬은 이걸 한 번에 묶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오글로빈과 시토크롬 사이에도 떨어뜨려 줘야죠. 왜요? 미오글로빈이 해물 보철 그룹으로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니를 물어본 거고, 맞죠? 시토크롬이 해물 보철 그룹으로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니를 물어본 거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육 속의 미오글로빈도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마찬가지로 산소와 결합한다. 근육의 미오글로빈도에서 끊어야죠. 여기서 판단할 게 있습니다. 미오글로빈이 근육에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죠. 이거 관련해서 그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죠? 2번의 1번 선지 한번 볼까요? 10페이지 밑에 2번의 1번 선지. 2번이 생각보다 그 잔실수를 조금 하시던데 미오글로빈은 적혈구 안에서에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미오글로빈은 적혈구 안에 여기 끊겨 있잖아요. 그죠? 미오글로빈은 뭘로 바뀌어요? 근육으로 바뀌죠. 왜요? 근육에 있으니까요. 근육에 있는 애는 적혈구 안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반대로 해볼까요? 미오글로빈 대신에 적혈구 안에서를 바꿔봅시다. 적혈구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데 참여하는 햄 붙어있는 단백질은 뭐였죠? 이게 헤모글로빈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지는 어떻게 치환이 되느냐? 미오글로빈은 헤모글로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틀려서 당연히. 그죠? 적혈구 안에서에다가 X 쳐야 되는데 잘못 쳤어요. 아무튼 어이구 지우개가 저거 위에다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아무튼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죠. 그죠? 치환이라는 사고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일단 끊어서 읽기가 존재되어야 된다. 이 끊어서 읽기가 또 누구한테 유리하냐? 또 컴퓨터, 여러분들 다 요즘 컴퓨터 저희 전공 필수 교양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성균관대는 옛날부터 그랬고요. DS 전공이라고 해서 요즘은 뭐 이름 바뀌었다 그러던데 DS 전공 있었고, DS 교양이 있었고, 서울대도 뭐 저기 뭐 더 들어가고 연세대도 뭐 들어야 되거든요. 그 파이썬 같은 거. 그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배우면은 뭐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프린트나 스캔 뭐 이런 거만 배우고 변수 다루고 그다음에 이 변수의 자료형 뭔지 배우고 뭐 그런 것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기말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큰 덩어리의 어떠한 태스크를 하기 위해서 이 덩어리를 작은 태스크로 이렇게 나누고 이 태스크 하나 해결해서 또 합치고 하면 커다란 태스크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 기능을 분절해서 해결하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게 언어의 선지 판단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이거 마저 볼게요. 그죠? 4번 전설 속의 흡혈귀 특징과 공통점이 있는 포르피린증은 에서 나왔을 때 청크 3이 떠올라야 돼요. 청크 3이 뭐에 관련된 거였죠? 선천성 조혈기성 포르피린증. 다 쓰면 에바니까 선조포 이렇게 쓸 거예요. 심지어 저는 선조포라고도 안 썼습니다. 그냥 선천성 이렇게 선천 이렇게 썼던 것 같거든요. 보통 두 글자 써요. 저는 한 글자나 두 글자. 여기서는 뒤에 그 3번 문제에서 조혈기성 포르피린증, 프로토포르피린증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냥 조혈기성 말고 그냥 선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선조포 여기도 보시면 선조포 써져 있죠. 그죠? 비교하시라고 이거 넣어드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조포는 혼합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A는 B이다. 철수는 0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제 4번을 골라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이게 치환과 끊기의 전부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 선지 판단 관련해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무료 강의로 뿌렸네요. 전 망했어요. 농담이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더 상세하게 챕터 1에서 다루어 볼 수 있겠죠.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해설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1, 2는 솔직히 다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3번 가겠습니다. 사실 3번 하나 때문에 이 선지를 인용을 한 거죠. 네, 3번 지금 화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이랑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여기다 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본문을 한번 쭉 읽으셔야죠. 근데 읽으시면 별 내용이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별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에 대해서 어떠한 배경 지식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촉매라고 하는 게 촉매가 화학 반응 중에 소진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소진된다고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기질이 효소를 거쳐서 산물이 된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표를 아주 악질적으로 그려놨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화살표 해야죠, 그죠? 기질이 효소로 가서 산물 이렇게. 그래서 효소 결핍 시 발병하는 포르토피린증이라는 건 뭐예요? 프로토피린증이래. 포르피린증은 뭐예요? 포르피린증 이거 걸렸으면 기질이 쌓이고 산물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요거 정도를 기억하신 다음에 밑에 걸 치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효소 AB의 산물은 그죠? 효소 AB가 아니라 기억 니은의 산물은 AB 이렇게 치환이 당연히 될 거고요, 그죠? 또 지금 강의 화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책 보시면 되죠. 13페이지입니다. 도스포르피린증 환자의 체내, 도스포르피린증 찾아야죠. 델타 아미노레불린산이 축적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불일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뭘까요? 3번, 2번, 3번, 그죠? 효소 D의 산물이 치환하시면 C거든요, 그죠? 효소 D가 아니라 디귿이죠, 디귿. 디귿의 산물이 C거든요. C로 치환했는데 C가 코프로포르피리노젠 1으로 전환되는 반응은 여기서 사실 여기에 저는 허수아비 표시를 했습니다. 허수아비가 뭐냐면 알 수 없다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리는데 얘랑 사실 동의어는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그리셔도 돼요. 이거 물음표예요, 그냥. 물음표랑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코프로포르피리노젠에 저는 이 당시에 허수아비를 했는데 사실 X 해도 됩니다. 왜요? 지문에서 분명히 코프로포르피리노젠 1 만드는 애는 유로포르피리노젠 1이라고 했거든요. C가 아닙니다. 불일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그냥 X 치는 거죠. 근데 C 다음에 여기 C 있고 여기 코프로포르피리노젠 있으니까 하면서 맞겠지, 엄밀하지 않은 표 읽기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O 쳤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효소 리을과 미음이 결핍되어도 하면 뭐가 없어요? 리을과 미음이 결핍되면 D 코프로포르피리노젠 1, 포르피린 E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D 코프로포르 X 이렇게 써놨잖아요. 요거 말고 뭐 해도 되냐면요. C라고 그냥 써도 돼요. C가 쌓인다는 거죠. 왜요? C 다음에 이렇게 넘어와서 변환돼야 되는데 리을이랑 미음 없다며요. 그러면 선천성 조혈결성 포르피린증 일어났겠죠, 그죠? 선조포 코프로, 그죠? 원인 물질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원인 물질은 코프로잖아요. 코프로는 리을이 있어야 되죠. 리을이 없대잖아요. 리을이 없다면 리을이 없을 것이다. 맞는 치환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3번이 적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게 치환이다. 이 정도 보여드리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OT는 끝났습니다. 더 자세한 이 치환이라든지 또 끈기의 얘기는 이제 2강부터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문 정리하는 법도 못 보여드렸는데 어쨌거나 관련 내용은 이제 책에 다 이제 드릴 말씀은 적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이제 챕터 1부터 해서 제가 원하던 내용을 좀 검수하면서 많이 쳐낸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